조정조서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SNS든 전화통화든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된 경우에는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이게 회당 금액을 정하거든요. 부정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실제로 관련된 소송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본 거는 2억 원까지도 배상하는 걸 봤고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하면 우리가 위자료 금액을 받는다 라는 생각들을 흔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이 위자료 금액만 받는 건 너무 아쉽다. 상간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상간소송을 제기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금액 얼마 정도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사실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0억까지 받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또 문제는 위자료 금액이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은 뭐냐면요. 사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상간녀 혼자만 한 게 아니거든요. 배우자랑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위자료 책임을 나 혼자만 다 져야 하니 이것은 억울하다. 그러니 그 절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돈이 내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이에요. 근데 배우자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내가 받은 위자료 금액의 절반을 또 떼어줘야 한다? 그러면 사실 위자료 금액을 절반밖에 못 받은 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고려한들 혹은 위자료 금액을 생각한들 이 상간소송 왜 제기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상간소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상간소송을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치유 절차입니다. 화풀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남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내가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돈 문제가 상간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원래 연인관계에 돈 문제가 개입되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 여성이 우리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재발 방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련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소송 안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정제도는요, 소송 내에서 합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조정제도 얘기를 꺼내면 사실 당사자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변호사님, 저는 상간녀랑 절대 합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조정제도를 통해서 저는 항상 상간녀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과예요. 명시적으로 사과를 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면 사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반성문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쓰든 안 쓰든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사과문을 받는 것, 그것 자체로도 원고한테는 큰 위안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간자가 이렇게까지 가면은 사과하지 않나요?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을 침해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사실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이 나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 돌리기 같은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면에 막 그런 내용이 들어오기도 해요. 원고의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이혼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잘 하지 않으세요. 근데 부부 사이라는 것이 둘이 로맨스만 있어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부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신뢰와 그리고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맨스가 이제 요새 뜸해졌다, 그것 때문에 제3자와 외도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재발 방지,
어떻게 보면 이성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배우자한테 붙은 이성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조정조서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SNS든 혹은 문자든 전화통화든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된 경우에는 1회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회당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정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위약벌이라고 적어놓으면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 사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하게 될 가능성은 좀 적어지게 되겠죠. 그럼 변호사님, 위약벌은 상한액 없이 강제 이행되나요? 실제로 관련된 소송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는 2억 원까지도 배상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당 금액이고 문자는 이게 문자 한 번 보내면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횟수를 세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간소송 혹시라도 피고를 대리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만 만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피해가 그냥 이번 소송에서의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보다 그럼 조정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방식을 조심하셔야죠. 처음부터 이혼 사건처럼 조정 신청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소송을 먼저 청구를 했다가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에서 특히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조정을 넌지시 한번 권하는데요. 그때 피고 측에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눈치를 봤다가 피고가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로 조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원고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혼 청구를 꼭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했다가도 조정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시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사실 조정제도에서는 제3자한테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넣을 수 있고요. 소송 비용 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정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제도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정과 두 제도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